안녕하세요, 오신 작가입니다. 일본에 가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자동차가 경차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본인들은 경차를 선호하는 것일까요? 일본 자동차 보유 대수와 경차 비율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일본의 자동차 대수는 2000년대쯤을 절정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자동차에서 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급격하게 늘어 40%를 넘어섰습니다. 2023년 신차 판매의 36%가 경차였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시장에 대해 분석한 기사 일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게다가 큰 자동차로는 달리기 어려운 일본의 도로 사정, 그리고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일컬어지듯이 일본인의 소득이 그다지 늘지 않아 차량 가격만이 아니라 세금과 보험, 연료비라는 유지비가 들지 않는 자동차가 요구되고 있다. 일본의 도로 사정,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 일본인의 경제 사정으로 경차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런 현상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돈입니다. 그리고 각종 세금 등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거리를 봤을 때 가장 크게 차이 나는 것이 깔끔하고 정리된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불법 주차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어디를 가나 도로 가장자리에 불법 주차된 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사고들이 다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불법 주차된 차량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차고 등록제를 들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없으면 자동차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한 대당 전용 주차장은 반드시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로 인해서 일본의 불법 주차는 크게 사라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은 절대 차고 등록제 같은 건 생기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불법 주차를 사라지게 한 또 하나의 제도가 불법 주차 단속 시스템입니다. 일반 차량의 경우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했을 경우 벌점 1점에 만엔, 하나 약 1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일 경우 벌점 2점에 과태료는 약 12만원에 해당합니다. 불법 주차에 대한 과태료가 절대 작지 않은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회사까지 있습니다. 일본은 2006년 민간인 주차 단속제를 실시했습니다. 민간인 단속제는 그동안 교통경찰이 맡아왔던 불법 주차 단속권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제도입니다. 경찰은 민간 감시원을 두고 있는 경비회사와 계약을 맺고 단속권을 부여합니다. 한마디로 불법 주차 딱지를 떼는 전문 회사가 생겨난 것입니다. 민간 단속제는 크게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의 수가 급감한 것입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도로를 순회하는 감시원의 존재가 불법 주차 억지 효과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제 제도가 생겨난 지 거의 20년이 다 된 일본에서 불법 주차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말 부러울 정도로 일본의 도로는 깨끗합니다. 이건 정말 한국에 꼭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본 국민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부정적인 부분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 부정적인 부분이 일본인들이 경차를 선호하게 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차고 등록제에 대해 언급했는데 이게 다 돈입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라도 주차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곳이 상당수 존재합니다. 만약 살고 있는 집에 주차장이 없다면 월정액 주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일본 전국 월정액 주차장 평균 요금을 나타낸 표입니다. 지역마다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비싼 곳은 도쿄도로 평균 가격이 하나 약 20만원 정도 합니다. 반면 저렴한 지역은 5만원 정도 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런 주차 비용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용 부담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일본의 자동차세를 나타낸 표입니다. 경차는 하나 약 1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1000cc 이하의 자동차는 25만원 정도 합니다. 2000cc가 넘어가면 40만원이 넘어갑니다. 일본에는 자동차 중량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0.5톤당 부여되는 차량세입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0.5톤당 4,100엔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경차의 경우 정액으로 3,300엔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차량의 연수가 12년이 넘어가면 그 비용은 더 상승하게 됩니다. 대충 1.3톤 승용차의 경우 연간 세액은 하나로 대략 12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2년마다 정기검사도 해야 됩니다. 검사 비용만 따졌을 때
차량마다 가격이 다르게 책정되는데 대략 15만 원 이상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이 있습니다. 연령별 자동차 보험료 평균을 나타낸 표입니다. 20대 초반의 자동차 보험료는 하나로 약 150만 원 정도 합니다. 30대부터는 50만 원대로 내려갑니다. 일본에서는 운전자를 괴롭히는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고속도로 요금입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민영화의 폐해로 고속도로를 들 수 있습니다. 일본의 고속도로 요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유명합니다. 보시는 표는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나고야까지의 고속도로 이용 요금입니다. 총 거리가 한 360km 정도 되는데 요금은 10만 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일본의 고속도로 요금이 비싼 이유는 민영화에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본인들은 어쩔 수 없이 경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 것입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물가와 각종 세금은 지속해서 오르고 있어서 자동차 하나 끌고 다니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인의 이런 부담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고속도로는 2005년 민영화가 돼서 세 개 회사가 나눠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당시 고이즈미 정부는 운영사들이 채무 40조엔, 하나 약 400조 원을 2050년까지 상환하면 이후 고속도로 요금을 무료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정권을 잡은 민주당 역시 2009년에 고속도로 무료화를 이야기했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2012년에는 사사고 터널의 천장 붕괴 사고로 전국 고속도로 노후화 대책비를 충당하기 위해 무료화는 15년 더 연장돼 2065년이 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난 키시다 정부가 정말 황당한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고속도로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데 당당히 무료화는 2115년까지 미룬다 라고 설명하는 키시다 정권의 시대착오. 2023년 일본 국민들을 분노케 하는 고속도로 관련 소식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고속도로는 민영화하면서 운영 3사가 400조 원 채무를 모두 상환하면 무료화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2023년 도로정비특별조치법 및 독립행정법인 일본 고속도로 보유 채무 상환 기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결정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 정부는 2065년에 고속도로를 무료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50년을 더해서 2115년에 고속도로 무료화를 한다고 발표해 커다란 논란이 일었습니다. 2115년은 올해 태어난 아이가 94세가 되는 해입니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무료화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자동차 판매 부진이 이어지는 상태에서 고속도로 이용도 줄어들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운영 3사의 채무 상환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의 유지, 보수, 운영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무료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미래의 무료화보다는 현재의 비싼 요금을 인하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일본 국민의 부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의 신차 판매 점유율을 2030년까지 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름을 팔아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일본 정부는 달릴수록 부과되는 주행세 신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세금 정책이 실시된다면 일본 자동차 업계와 일본 국민들은 정말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도시 외곽이나 시골에서는 자동차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도시보다 주행거리가 훨씬 더 깁니다. 게다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은 더 낮습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낮은 지방 사람들은 소득이 더 높은 수도권 사람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물류업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도심에서 멀리 있을수록 물건이 더 비싸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본인들이 경차를 타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경차를 타도 한국보다 몇 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곳이 일본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앞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은 일본의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